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미디어 매체가 수용자들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 못지않게 수용자들이 설정한 의제가 도리어 미디어 매체로 흘러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풀어봤던 문제죠. 뭐죠? 바로 이게 역의제 설정 이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분을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해드릴 건데 이 이론이 우리 이제 이론 공부할 때는 없었어요. 이론 원데 문제에 나오거든요. 이게 2번 회차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또 나와요. 이 문제가. 네, 침묵의 나선 이론도 알아야 되고 역의제 이론, 의제 이론도 다 알아야 되는데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자 우선 의제 설정 이론이 있고 역의제 설정 이론이 있는데 반대죠. 이건 반대예요. 역이니까. 그러니까 의제 설정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미디어에서 계속 내보내는 내용들은 우리 같은 매스, 대중들을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틀면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같은 대중들은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미디어에서 많이 떠드는 내용들은 중요하다고 인식이 생각이 되는 게 의제 설정 이론이고 이해 가세요? 어떤 내용이지? 역의제 설정 이론이라는 것은 자 우리는 이제 매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SNS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언론사로 들어가서 언론사가 대중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계속적으로 미디어에서 떠드는 내용들은 우리 같은 대중들이 봤을 때 중요하다라고 설정되는 게 이제 의제 설정 이론이라면 반대로 일반 우리들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또는 우리들만의 어떤 네트워크 공간을 통해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론들을 역으로 언론사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역으로 느껴지는 걸 바로 역의제 설정 이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그 정답은 여기서 3번이고요. 3번. 자, 이용과 충족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왜 미디어를 이용하느냐? 여러분 왜 미디어 이용하세요? 여기서 예를 들면 왜 유튜브 하세요? 왜?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거예요? 유튜브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정보사회론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동산 뉴스를 보거나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시작된 이론이 바로 거기 있는 이용과 충족 이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왜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게 뭐냐? 무엇을 충족시킬 거냐라고 하는 이론이 이용과 충족 이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왜 해요? 페이스북으로 무엇을 할 거예요?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하게 하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왜 페이스북을 하세요? 왜? 그 동기가 뭐예요? 내가 페이스북을 하게 하는 동기가 뭐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이 바로 이용과 충족 이론이라는 거죠. 됐나요? 정리되시죠? 이거 정리 안 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을 지금 완벽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7번. 정보격차도 아주 많이 나고 우리가 이론 시간에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정보격차는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 정보의 격차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커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죠. 정보의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 한 5년 전, 10년 전 저희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이 스마트폰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다 하세요. 이미 정보 격차가 줄어들 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는 어떤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정보 격차는 점점점 완화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또 격차가 벌어졌다가 또 줄어들고 또 벌어졌다가 줄어들고 하는 거예요.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럼 이제 무슨 격차가 남은 거예요? 정보 격차는 계속 줄어들기만 할까요? 아니죠. 이제 정보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면 이 정보를 누가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 소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해서 얻는 이득이 1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처럼 젊으신 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얻는 이득이 10 이상이 될 건데 이거는 벌어진다는 거죠. 단순히 사용하는 격차는 줄어들고 있어요. 감소해요. 증가가 아니라는 거죠. 장애인과 저소득 간의 정보 격차는 완전 감소한 거예요. 지금 장애인이라고 해서 정보 못 얻는다 이런 시대가 아니다란 말이죠. 장애인과 저소득의 경우에 개인에 따라서 정보 격차 해소의 차원을 넘어 경제적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이 최고다. 맞습니다. 교육밖에 없어요. 장애인도 교육시켜야 되고 저소득층도 교육 많이 시켜야 돼요. 정보와 환경 변화를 수렴하여 정보 격차 분석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훨씬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의외로 정답은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재매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재매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리미디에이션이라고 하는 재매개 기억나시죠? 재매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매개를 예를 들자면 그 영화라고 하는 미디어가 있어요. 영화라고 하는 미디어인데 이거를 쪼개는 거예요. 영화를 둘로 쪼개요. 예를 들어서 영화의 OST가 굉장히 떠요. 그래서 영화에서 OST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오히려 노래가 대박이 나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예를 들어 뭐 음악, 노래하고 영화에 나왔던 어떤 관광 명소, 네, 최근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 라라랜드의 그 배경, LA 오렌지 카운티를 뒷배경 그 배경이 굉장히 또 뜨는 거죠. 그럼 어떤 음악과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이런 걸로 매개하는 거예요. 다시 매개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 이런 걸 재매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소스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원소스의 개념은 뭐냐면 이 영화 한 편을 만들었을 뿐인데 영화의 캐릭터로도 돈을 벌고 음악으로도 돈을 벌고 뭐뭐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재매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데요. 잘 보세요.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하이퍼 매개의 정신 속에 있기에 가상현실과는 대조된다. 가상현실과 대조된다는 것은 현실세계라는 거죠. 유비쿼터스는 당연히 현실세계입니다. 현실세계, 가상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맞고요. 사용자는 미디어를 재매개하게 되지만 사용자는 재매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꼭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시는데 8번이죠.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겁니다. 요거 이해하고 요거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는데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인터넷의 어느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아가 바뀝니다. 안 바뀔 것 같지만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역으로 저희 교회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드리거든요. 교회를 못 가니까. 그러니까 교회 홈페이지를 갔을 때에 제가 인터넷을 통한 마인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했을 때의 저희 마인드가, 저희 자아가 다르다라는 거죠. 지각 정도가 분명히 달라져요. 아무래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제 스스로 조금 더 착해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좀 더 나타난다면 페이스북을 했을 때는 좀 편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역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이 인터넷이 오히려 사용자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재매개 내용 자체가.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볼터와 구루신이 이야기했는데 재매개는 개념을 궁극적으로 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매개의 방향성과 관련된 거다. 잘 보세요. 결국은 미디어가 사용자를
재매개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사용자를 나누게 될 것이다. 미디어에 따라서 사용자가 지각하고 생각하는 자아는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내가 사용자가 생각할 때 쪼개는 개념이었다면 반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는 새로운 자아를 창조해야 된다. 이미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네트워크상에서 자아는 현실화되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목소리를 주고받거나 모습을 보이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용자의 네트워크상의 자아를 현실 자아와 사뭇 다른 모습을 띠게 한다. 현실에서의 여러분들의 자아와 인터넷상에서의 자아는 달라요. 인터넷에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악플러들도 있고 막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바뀐다라는 거죠, 사람이. 인터넷에서 소란스럽거나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모습에 자아가 기본의 자아로부터 분열되어 기본의 자아에서 뭐가 된다고요? 분열된다라는 거죠.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가 사용자의 재매개가 된다면 미디어 형식에 따라 사용자의 자아가 다중화되고 돌변하는 경향은 사회 심리학이나 임상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다. 중요한 내용 이거예요. 바로 분열된다니까요. 나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해도 교회 홈페이지를 갔을 때하고 뭐 절단이신 분은 저롤 사이트를 갔을 때하고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편한 데를 갔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매개예요. 재매개. 됐나요? 정리되시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사용자는 재매개 대상이 안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된다라는 거고 재매개는 매개와 실제의 분리 불가능을 갖는다. 매개와 실제의 분리 불가능을 갖는다. 다른 개념이니까요. 인터넷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현실의 자아는 점차 뭐가 된다? 분열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디어가 사용자를 재매개하게 되면 미디어 형식에 따라 사용자의 자아가 나뉠 수 있다. 됐죠? 정리되시죠? 이렇게 반드시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